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요양보사 시험 한 번에 합격하기 5탄 5번째 시간입니다. 고혈압 환자 관리. 혈압이 140에 90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고 불러요. 혈액의 압력은 늘 잔잔해야지 혈액의 압력이 치솟게 되면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한 방에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일런트 킬러라고 해서 고혈압 환자는 마치 시한폭탄을 몸에 장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요즘의 식생활의 변화와 과체중,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관의 노화가 빨리 오고 이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도 고혈압 약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혈압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유산소 운동을 해서 기름기를 태우시고 적당한 몸무게를 유지해서 아버지인 심장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시는 거.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건 먹여 살릴 식구수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구수를 덜어내는 게 좋겠죠. 고기 한 근 두 근처럼 뚝 떼어내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먹고 싶은 욕구를 좀 자제하면서 몸무게를 좀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몸무게로 유지하는 것도 나름의 노력이고 고혈압을 관리하는 가장 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소금을 먹으면 압력이 더 올라가죠.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이 피 속으로 끌어오고 피의 양이 많아지고 아버지인 심장인 박동해야 되는 액체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줄이고 몸무게를 줄인다면 현저히 혈압은 관리가 됩니다. 기름진 식사 줄이고 특히 몸의 혈관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포화지방을 줄이는 거죠.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 땀이 나는 운동을 하고 나서 갈증이 나는 건 안타깝지만 그것을 꼭 누르고 뜨거운 물을 마시세요. 뜨거운 물, 그리고 평소에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이러면 큰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몸속에 기름이 잘 녹아서 그 녹은 기름이 소변과 대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적당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홍콩이나 대만이나 중국을 놀러 가면 굉장히 더워요. 습하죠. 습하고 더운데 그분들 잘 바라보세요. 냉커피 안 마십니다. 차가운 얼음물 안 마십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죠. 그리고 잘 보세요. 기름진 음식 많이 먹는데 날씬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게 바로 따뜻한 물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따뜻한 물을 먹는 습관을 오늘부터 갖도록 하죠. 그러면 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복부에 둘레가 얇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혈액의 압력은 낮아지죠. 자, 혈압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120에 80은 이상적이죠. 앞에 숫자에서 뒤에 숫자를 뺐을 때 40이 정상이에요. 110에 70은 더 좋고요. 100에 60은 말할 수 없이 더 좋습니다. 혈액의 압력은 높은 것보다 낮은 게 더 좋아요. 낮을수록 좋죠. 너무 낮다고 걱정은 하지 마세요. 밥을 좀 잘 먹고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가기 때문이죠. 당뇨병 환자, 당뇨병이란 췌장이 고장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100살을 산다, 120살을 산다. 그러면 췌장에서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하고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을 분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은 걸 감지하면 30분 후부터 포도당이 분해가 되고 포도당이 나오면 바로 인슐린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40에 당뇨가 걸렸다, 30에 당뇨가 걸렸다. 그것은 100살까지 살 인슐린을 끌어다가 지금 조기에 다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뇨병은 췌장 기능 부전, 췌장 기능 조절 장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뇨병을 완치하는 방법은 고장난 췌장을 떼어내고 건강한 췌장으로 이식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췌장이 딱 하나뿐이에요. 배꼽을 눌러보세요. 우리 복부 가운데 있어요.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당뇨병 환자가 많은 이유는 췌장의 길이가 짧아서예요. 손을 쫙 펴시고 가운데 중지를 쫙 그으세요. 자, 중지의 크기가 바로 여러분 각자의 췌장의 길이입니다. 서양인들은 췌장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매일매일 스테이크를 쓸어도 당뇨병이 잘 오지 않아요. 하지만 동양인들은 서양인처럼 아침, 점심, 저녁을 스테이크를 먹고 햄버거를 먹으면 나이 30에, 나이 25세에 당뇨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의 조상들이 똑똑했던 거예요. 주식을 탄수화물로 정했기 때문이죠. 자, 췌장은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유일무이한 장기예요. 그래서 소화기 장기 중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는 장기이고 예민한 장기이고 사이즈가 작은 장기이고, 그래서 이래저래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이를 드시면 당뇨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50에 당뇨가 걸렸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아 어차피 60에 올 거 10년 당겨서 왔구나, 이제부터 내가 좀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단 음식을 멀리하고 평상시에 맛있는 전원일기 커피, 시골 다방 커피는 좀 멀리 하시고, 커피가 좀 드시고 싶다면 좀 쓴맛이 나는 커피를 드시고, 그 다음에 저혈당 쇼크를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어요. 당뇨를 앓고 한 6, 7년 정도 지나면 저혈당 쇼크를 경험하는데, 처음에 저혈당 쇼크를 경험하면 환자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당뇨가 이렇게 무서운 병이구나 라고 생각하죠. 가족들도 당연히 놀래요. 하지만 이제 알게 돼요. 포도당 주사 맞고 나면 폴딱 깨어난다. 그러면 이제 응급실에 하나둘 모이던 가족들도 어느 날 모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가 와서 얘기하죠. 그 계산 미리 할 테니까 깨어나면 집에 알아서 택시 타고 오라고 하세요 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나면 환자가 탄식을 하죠. 아우, 내가 이렇게 대접 못 받고 살아서 뭐하나 하는데 그래도 살아요. 자, 저혈당 쇼크가 있을 때는, 의식이 있을 때는 설탕물을 먹이고, 의식이 없으면 병원에 모시고 간다. 절대로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강제로 입을 벌려서 설탕물을 먹이려고 하면 안 돼요. 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스스로 삼키고 스스로 뱉을 수 있다는 신호이고요. 의식이 없다라는 것은 스스로 삼키고 스스로 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없는 환자를 강제로 입을 벌려서 청심환을 먹인다든가 야쿠르트 설탕물을 먹인다든가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질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당뇨병은 나올 게 뻔해요. 평소에는 어떻게 하고 저혈당 쇼크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심장에서 가장 먼 장기가 바로 발가락이에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을 진단받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는 이제 혈관 손상 질환병을 진단받았구나.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로 되어 있고 60조의 세포는 포도당이라는 영양분을 받아 먹어야 살아요. 그 포도당은 인슐린이 갖다 줍니다. 인슐린이 포도당을 싹 싸서 세포 속으로 싹싹 스며들게 해서 세포를 먹여 살리거든요. 그리고 적혈구라는 산소피가 온몸을 돌면서 산소를 전달해주고, 그래서 우리 살이, 우리 머리카락이, 우리 속눈썹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물질인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게 되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소변으로 방출이 돼요. 그런데 방출이 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허기지겠어요? 에너지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다식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음료수도 많이 음식도 많이 먹고, 음식도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먹죠. 다식,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또 배설을 많이 해요. 다뇨, 그 다음에 많이 배설하니까 갈증은 심하죠. 다갈, 그 다음에 체중 감소, 그리고 이제 세포가 허해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잘 생겨요. 특히 당뇨의 발가락에 염증이 생겼을 때 잘 낫지 않게 되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발톱을 자를 때 일자로 자른다. 바짝 자르지 않는다. 앞이 막힌 신발을 신도록 한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 꽉 조이지 않는 양말을 신는다. 특히 밤에 잘 때도 수면 양말을 신도록 한다. 발가락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무좀이 생기지 않도록 발을 씻고 나서 드라이기로 잘 말리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당뇨병 환자 문제는 나올 게 이것밖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당뇨병 환자 관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